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7%나 오른 코스피는 2,700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함께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시장이 이끌어졌는데요.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이 전후의 수급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지난달보다 60%가량 급감하는 등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부양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활황을 띠는 가운데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5G 기술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장비 배치를 제고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외신들은 이에 따라 한국이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대규모 공개 시험에 나섭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전자상거래에서도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데요. 장수성의 수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합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엔진 멈춤 현상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 29만 5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비슷한 이유로 12만 9천여 대의 리콜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 기아차 측은 제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도로교통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아차는 2,700만 달러의 과징금과 또 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1,600만 달러의 투자금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둔 금융지주사들과 결산 배당 축소 방안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인 만큼 이 현금 확보를 위해 일시적인 배당 축소를 요청한 건데요. 은행권은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자는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로 배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대형은행들의 배당금 지급에 상한을 두거나 자사주 매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3% 상승으로 3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32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8% 상승했습니다. 3,6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네, 0.7% 오르면서 12,46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부양책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증시의 추가 상승과 단기 조정의 전망 사이에서 12월장 방향과 투자 전략 점검해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유동성 장세 전망해봅니다. 초약달러 시대, 우리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점검해봅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이슈 주요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지난주 상황부터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열심히 좀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투심이 좀 개선되면서 외국인들 다시 좀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주 상황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지난주 11월 30 말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11월 30일 그날 하루에만 2조 4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다소간 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수급 상황에서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여기다 화요일 700억 원의 순매수 전환하였고 그 이후 조금씩 전환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7,6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은 3%, 코스닥 역시 3%가 넘는 그런 급등 상황 시장 내 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백신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은 물론 유로존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까지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내 영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의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졌고, 이 부분은 어떤 그 진폭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와 미국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호재 부분 5가지 정도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임박됐다. 빠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말 정도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차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백신 랠리는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조기 타결 가능성 상당 부분 기운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제 내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 모멘텀이 시장 내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그동안 눌려왔었던 소비 심리,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더불어서 물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특히나 달러화의 약세와 더불어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강화,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악재 부분은 상당 부분 제한적입니다. 일단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물가 지표도 그렇고, 이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는 그 통화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물가는 항상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쳐다봐야 될 텐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주요 기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다소 둔화되어지는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저금리 상황,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 오히려
거꾸로 긍정적으로 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거꾸로 작용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주요 핵심 쟁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지금 드려보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호재는 5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되고 악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난주, 지지난주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악재는 오히려 커지게 크게 확산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많은 호재들이 더 커지지 않고 호재들이 소멸해 나가는 호재들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해 나가는 그런 장세. 악재는 가만히 있고 이 정도 높아 있었던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앞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투자 심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 미리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역시 그랬는데요. 이 신규 고용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 60%나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게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더 빨리 타결시키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라는 부분 이미 뭐 우리 시청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간에 일단 대화의 물꼬는 이미 지난주 중반부터 서로들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마침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실업률은 소폭 증가,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0.2%포인트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거의 60%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24만 5천 건의 증가에 그치게 되면서 그 전달에는 61만 건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난달에 24만 5천 건에 그치게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상당 부분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역으로 오히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기 타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3대 지수 모두 나스닥은 12,5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3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마감 상황을 보였다라는 점. 각각 0.7에서 0.8%의 그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2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상 최대 폭의 어떤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 시즌에 어떤 그 움직였었던 이동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지금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로 나타나게 되면서 내년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상당 부분 조금 좀 신규 확진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조금 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다소간의 좀 시장 내 노이즈 아닌 노이즈,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작용을 했죠. 실질적으로 연내 전망치 대비해서 뭐 일각에서는 50%, 일각에서는 10% 내외. 소위 말해서 한 5억 도스 정도를 연내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4,500만 도스에서 5천만 도스 정도로 10% 내외로까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 지금 시장 내 회자가 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노이즈,
조금은 좀 시장 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은 첫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게는 역부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거꾸로 한켠에서는 신규 고용자 수의 고용 지표의 어떤 그 불안한 부분들이 오히려 연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 조기 타결 가능성, 기대감을 키웠다. 이런 평가들이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번 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이미 지난 주말 연내 올해 안에 접종받을 수 있는 접종 가능 물량의 제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간 시장의 관심은 코로나 재확산 쪽에 조금은 더 치우칠, 그러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좀 보수적인 시장의 전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왜냐하면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조기 타결 부분, 경기 부양책과 관련 타결 부분의 예산액은요, 5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었던 2조 달러 규모는 이미 아니다라는 점. 이번 올해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5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수준. 그러면 시장 전망치,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절반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미국 경기 부양,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다라는 부분, 설사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단 안도 랠리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동안 기대해 왔었던 지금 현재의 모멘텀을 넘어서는 수준의 투자 심리의 개선 양상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 내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호재 부분이 점차 소멸 내지는 둔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시장 내 계속 연말 이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는 거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부분은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번 주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사이에서 좀 힘겨루기를 하다가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왔었는데, 자,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일단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에 내일부터 2.5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2 플러스 알파에서 2.5단계로의 격상.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안타까운 지난 주말 들려왔었던 화이자가 됐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모더나가 됐건 올 연말 이전 코로나 백신 접종 물량의 제한성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에서 기대해 왔었던 5억 회 분량, 1억 회 분량, 이런 물량보다는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난주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731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외국인 지난주 금요일 7,6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환율 역시 지난주 금요일 10원 원달러 환율이 내리게 되면서 1,084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연말 이전 과연 추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추가 랠리 가능성이 높다. 그 추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만한 재료는 결국 뭐 호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지만 연말 소비를 비롯한 산타 랠리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백신 개발에 따른 보복 소비 가능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 개선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약달러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요소 이제 4분기의 마지막 달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프리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4분기 기업들 이익과 관련된 프리 어닝 리뷰가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 소식이 아마도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단기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는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의 급속 확산, 이에 따른 경제 락다운 그리고 연기금을 비롯한 리밸런싱에 대한 부담 부분, 소위 말하는 수급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물량의 출회 가능성, 코스닥에 있는 어떤 그 중소기업군들의 어떤 그 개인들의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물량이 일시적으로 출회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떤 그 변동성, 소위 말해서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수출 기업들에서는 수출 그 환율 민감도를 두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 소위 말해서 금융시장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 금융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능하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소위 말하는 환율의 양면성 너무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보고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점.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탈의 개선에 둔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펀더멘탈 개선의 둔화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을 멈춰지게 만드는 단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안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 급격한 변동성을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출주의 부담 형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큰 그림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비중 정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서 종목의 미세한 어떤 그 튜닝,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글로벌 이벤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상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의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보다는 주 후반 어떤 그 이벤트들에 주목할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목요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목요일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는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미국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과 관련해서 FDA에서 권고안이 미국에서 지금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 시장 내에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다소간 지금 현재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어떤 그 변동성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 추가 상승 그리고 단기 조정 사이에서 12월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백신 개발과 부양책 등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더 강한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인데 12월장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대형주를 들고 계시지 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라는 부분.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제가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이제 좀 완화되어질 때가 되었다. 이 지금 완화, 오히려 시장은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이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그 부분 바로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우리 시장 내에 바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가총액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시가총액 대형주 상위 10등 안에 드는 종목 전체 시가총액 중에 무려 48%나 지금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 40% 내외였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지금 현재는 48%까지 증가해 있다라는,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가총액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둔화되어지고 완화되어지고, 그 완화되어지는 부분만큼 오히려 중소형 종목군으로 이동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호재 부분, 백신과 연말 소비, 경기 부양책, 신정부 출범, 악재로는 코로나의 재확산, 그다음에 단기 급등, 지수의 단기 급등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수의 단기 급등,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이제 서서히 완화되어지고 여기에 묶어두고 종목장의 전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시장 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핵심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치주들의 로테이션,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 외국인들과 관련된 외국인 업종 수혜 종목, 그리고 4차 산업이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시장 내 새로운 테마군으로서 재부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 지금 현재 큰 그림 생각을 해보시면 새로운 호재가 나올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라고 새로운 악재가 나오기에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미세한 투자 심리의 변화가 호재 부분과 악재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기보다는, 그리고 시장 내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휘되고 있는 그런 호재 부분의 모멘텀이 둔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백신 개발 모멘텀이 둔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소비 기대감이 둔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모멘텀이 소진 과정을 겪게 되면서 지수 탄력의 둔화 맞물려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 백신 개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화이자의 주가와 모더나사의 주가 각각 보시게,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화이자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백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요, 지난 11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가가 일주일 내내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빨간 표로 지금 그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4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바로 우리 시청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더나의 주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모멘텀이 둔화된 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 막 지금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부분. 아이러니한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미 시장 내에 백신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미 소멸 내지는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좀 우려 요인의 출현 또한 우리가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상용화와 관련된 노이즈 이미 시장 내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이 이제 백신 접종이 임박하게 되면서 접종 가능 물량 시장 기대치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어떤 노이즈가 시장 내 나타나게 될지 그 부분 역시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감만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바라볼 만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시장 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백신 상용화와 관련된 노이즈 분명히 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평탄한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평탄한 부분, 지금은 평탄한 기대감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장기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에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펀더멘탈의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이 유동성과 관련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있는데 사실 특히 ECB는 지난 회의 성명에서 또 추가 부양안 을 또 시사를 한 만큼 이 유동성 확대를 시장이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 유동성이고요. 그 유동성 속에서 그 유동성이 어느 곳에 집중이 될 것이냐가 결국은 그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느냐, 모멘텀이 죽느냐. 바로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배경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유동성 과연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FOMC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바이든 신정부는 옐런 전 FOMC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내정을 함으로써 시장에 경기 부양 플러스 소위 말하는 유동성에 근간한 편안한 그 경기 부양 정책의 기대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점. 옐런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재정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통화 확대 플러스 재정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재정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의 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경제 회복 중심의 재정 정책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 앞으로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 유동성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재확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의 추가적인 아니면 최소한 현행 유동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라는 정책만 나와준다 하면 시장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 물론 그 금액 자체는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보다는 그렇게 넘어서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5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수준. 최소한 시장 내 안도랠리 부분은 제공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여기에서 그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급속 재확산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22 통화 정책 회의와 다음 주에 있을 FOMC 여기서 지금 현재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오히려 뒷배로 좀 작용을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유념할 부분은 ECB의 확장적 통화 정책, FOMC의 확장적 통화 정책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환율의 문제점, 금융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물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업 이익이나 매출이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출 기업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약달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까지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선마저 깨고 내려온 상황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금융시장의 자금 유입에는 긍정적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제 환율. 1,000원마저도 깨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너무 좀 이른 판단이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1,084원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하루 만에 무려 10원이나 환율이 원화가 절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난 9월 초만 하더라도 1,190원이었습니다. 근데 12월 초인 지난주 1,084원까지 1,100원대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세 달 새 무려 10%에 가까운 환율의 급락 부분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지난주 환율의 급격한 원화의 절상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그런 일단 한 주가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의 급락 부분이었다. 90.69를 기록하는 달러 인덱스.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되었었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평균적인 달러 인덱스는 97에서 98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출범에 임박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 부분이 어느덧 90.69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초약 달러가 급속하게 진행된 배경.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제로 금리의 장기화 그래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비 지난 주말 환율의 모습인데요. 연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제로 금리의 장기화 시장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제로 금리 최소한 3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옐런 전 FOMC 의장이 신임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되면서 비둘기적인 어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상당 부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 백신 출시에 따른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고스란히 외국인들의 급속한 신흥국으로의 유입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일각에서는 내년도 1,000원대도 깨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1,000원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당장 수출 기업들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환차손에 대한 비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3조 원의 손실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환율의 급격한 하락, 원화 가격의 급격한 절상 부분과 맞물린 자동차 산업 내에 어떤 환차손과 관련된 어떤 그 심각성 부분이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환율의 민감도를 따져봤더니요. 10원 환율이 변한당, 그러니까 1달러당 10원이 변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의 매출 무려 4천억 원의 감소가 나타난다라는 점. 분명히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그 무역협회에서는요, 환손실의 마지노선,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을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100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이미 1,100원이 깨졌죠. 1,084원.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에 대두가 될 가능성 높을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진행되지만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가 되는 그런 환율의 양면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상호 간 상쇄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일정 부분 평형점이 도달할 텐데 그 평형점의 형성이 과연 1,100원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1,100원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1,000원마저도 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예민한 그런 문제점으로 시장 내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환율 시장의 변동성, 환율 시장의 움직임 꼭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여나 내 포트폴리오 속에 수출 연관된 기업들이 있다라면 환율의 변동성은 꼭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점차 지금 시장 내 지수와 관련된 부담 이야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종목들일까? 결국은 시총 대형주들과 대형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부담되는 대형주들은 슬림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종목장 전개, 지수 부담의 영향력이 덜한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내 악재, 호재,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이미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 자산 리밸런싱의 진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악재로서 대형주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호재 부분은 큰 그림 속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기 타결, 백신 출시, 그리고 연말 소비, 바이든 신정부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 현재부터는 수급으로 우리가 조금 좀 요약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의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중소형주의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대형주 수급에 불안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금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 자산 리밸런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출주 특히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소위 말하는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둔화, 펀더멘탈의 훼손 이 부분 아마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장 대형주처럼 지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 소비재, 수입 원자재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습니다. 중소형 테마주군의 재부각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2차 전지나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뭐 5G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고요. 중장기 한한령의 해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어떤 그 코로나 소외줄, 코로나 극복에 따른 코로나 소외줄, 소위 말하는 여행주, 카지노주, 면세점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 시장 지금 현재 지금 대응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시장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시장 이슈와 전략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